자,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오늘은 자동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 마련이 되어 있죠. 자,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주셨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 자동차과 교수 겸 애니카랜드 문학점 대표 고동원 명장 오셨습니다. 자, 명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바쁘게 지내시고 계시죠? 예. 저희 출경대도 지금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질문이 많아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821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2000년 12만 킬로 주행한 산타페 DM인데요. 협력업체를 가면 흡기 클리닝을 하라고 하는데 정말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차량은 전혀 문제가 없이 잘 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술자가 하라고 하니까 고민은 됩니다.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는 건지 정말 궁금해요. 특히 흡기 클리닝과 EGR을 교체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명장님. 이제 산타페 DM 디젤 차량 단점이 뭐냐면 실제로 이제 흡기 매니폴드 쪽에 이제 카본이 쌓이는 게 아직 전 세계적으로 해결을 못했습니다. 이게 흡기 쪽에 카본이 쌓임으로 인해서 이제 충분한 공기가 유입이 돼야만이 엔진도 출력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막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출력이 정상 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또 이제 이게 이제 그 카본이 쌓이다 보면 EGR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뭐 EGR 때문에 뭐 차 불났다 뭐 그게 EGR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동이 꺼지거나 이제 또는 이제 출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실제로 그 협력업체에서도 아마 이건 정상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아마요. 그래서 흡기 쪽 어느 디젤 차든지 3년 지난 차량을 일단 빼보면요. 거기가 거의 한 10에서 한 20%, 30% 정도 막혀 있다고 보면 돼요. 아니, 명장님. 그 경유차만 그렇습니까? 예, 경유차만요. 아니, 그러면은 경유차는 3년이나 뭐 4년 안에 한 번씩 꼭 그 카본 청소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해줘야 맞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알기로 카본 청소가 이게 뭐 비용이 되게 싸지는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제 완전히 그 탈거를 이제 많이 쌓이게 되면 생각보다 많이 쌓이게 되면 이제 그 흡기 매니폴을 탈거를 해서 세척을 해서 이제 장착을 하는데 일이 많이 협력업체에서는 대부분 이제 그냥 교체를 해버리죠. 이 자체가요. 교체를 한다고요? 왜냐하면 세척하기 힘드니까요. 그래서 아마 디젤 차량 지금 현재 질문하신 차주분께서는요. 7821님. 3년 주기로 10만 킬로에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세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 한번 세척하시고 또 교체하라고 하는 부분은 교체를 해야 될 것 같네요. 7821. 맞습니다. 그게 또 산타페 DM을 더 오래 탈 수 있는 비결이니까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 또 김용래님께서 명장님 좀 게시판에 질문을 주셨어요. 항상 방송만 잘 듣고 있습니다. 문자를 처음 주신 것 같은데 제 차량은 SM5입니다. 처음에 시동을 걸면은 차가 울컥거리며 차 떨림이 심합니다. 원인이 뭘까요? 이렇게 지금 문자를 주셨는데 처음에 시동을 걸었을 때 차가 울컥거린다? 차 떨림이 심하다? 이것도 무슨 흡기나 배기 쪽 문제 아닐까요? 글쎄요, 이제 그쪽은 아닌 것 같고요. SM5 같은 경우는 이제 냉간 상태에서 시동을 걸면 울컥거리 떨림 현상. 이게 지금 김용래님께서 휘발유 차량인지 경유 차량인지 뭐 가스 차량인지 이것도 좀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글쎄 이제 그게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이제 냉간 상태 초기 시동 때 이제 울컥거림 떨림 현상이 나타나고 이게 이제 어떤 워밍업이 돼가지고 정상 온도가 받으면 어떤 상태인지를 사실 모르겠어요.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요. 처음에만 이런 것 같은 그런 문자인 것 같긴 한데. 글쎄 이런 경우라면 대부분 이제 어떤 뭐 연소실 안에 뭐 물이 유입이 된다든지. 연소실에 물이 유입이 돼요? 그렇죠. 이제 흡기 쪽 실린더 헤드 쪽에 보면 실제로 물이 유입이 되면 초기에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자체가요. 뭐 약간 이제 뭐 습기가 차가지고 그렇죠. 그게 다 습기가 연소되기 전까지는 차가 조금 떨릴 수도 있다. 뭐 이런. 대부분 이제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또 어떤 점화 쪽이라든지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떤 차종인지 연료 시스템을 사용한 뭐 아까 가솔린인지 LPG인지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차 상태를 정확하니 봐야 여기에 대한 답변을 아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 그 김용래님 더 좀 자세하게 문자 한 번만 더 줘보세요. 그래야 또 파악이 좀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숭의동 만호님이라는 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전기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데 장거리를 못 가겠어요. 아이고. 계기판을 저도 모르게 수시로 보게 되고 50% 이하만 되면은 불안하기도 하고 점점점. 시내 운전과 시외 운전 그리고 차량 속도와 배터리 소모량과 관계가 있는지 이게 또 궁금합니다. 그리고 충전소가 턱없이 부족해서 먼 그 지방을 마음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 이게 지금 전기 자동차의 인프라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앞으로 이제 전기 자동차 지금 기하급수로 현재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 자체가요. 그렇다 보면 이제 소비자들이 여기에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데 뭐 저도 이제 항상 느끼는 부분이지만은 실제로 어떤 충전 시설이 빨리 확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충전 시설이 확충이 안 돼 있으면 배터리라도 되게 오래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주변에서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명장님.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 됐을 때 그때 가서 전기 자동차를 사겠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저희 사업장이 건너편에도 이제 전기 충전소가 있는데요. 주유소 안에 가요. 실제로 보면 서로 이제 기다리다 보니까 어떨 때는 기다립니까? 충전. 충전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한번 거기를 찾아가 봤어요. 한번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마 기반 시설 너무 부족하다 이 자체가 이게 정부 기관에서 빨리 해결해줘야 될 문제가 아닌가 아마 그런 얘기들 하는 부분 같고요. 그다음에 문제를 이제 주신 요지 자체가 이제 어떤 불안하다. 이제 항시 전기차를 운전하다 보면 계기판만 쳐다볼 겁니다 아마. 내 차 연료가 얼마 남았는지 그거 똑같은 얘기는 얘기죠. 쳐다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특징이라면. 전기자동 정속 운전하면 이것도 배터리가 그렇게 많이 소모는 되질 않습니다. 여기 이 부분도 정속 운전이 또 원인인가요? 그렇죠. 이제 급가속을 한다거나 시내 주행한 차량들은 그만큼 이제 배터리 소모량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시내를 주행한 차량과 시외를 이제 고속도로를 주행한 차량을 비교를 했을 때는요. 실제 고속도로 차량이 월등히 실제로 소모가 작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로 운전할 때는 우리가 유의될 부분이 정속 운전, 또 극하속을 한다든지 아니면 화물 1톤 화물차 같은 경우는 이제 짐을 많이 실으면 많이 실을수록 실제로 어떤 그 소모량이 엄청 많다는 얘기죠. 부하가 더 많이 걸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요. 실제로 어떤 운전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자체가. 솔직히 뭐 운전 습관이 이게 뭐 휘발유 차량이나 경유 차량이나 뭐 전기차나 뭐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속 운전하고 해야 저 기름도 덜 먹고. 아무튼 뭐 정속 운전을 좀 해주시면서 전기차 지금 끌고 이렇게 운행하시고 계시니까 만호님 안전 운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3321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NF 소나타 19만 킬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동차가 주행을 하면은 아이고 이거 뭡니까? 비행기 소리가 나요. 특히 이 속도에 비례를 해서 소리가 갈수록 커지는데 내려서 바퀴를 쳐다봐도 아무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타이어에 묻은 것도 없고 공기압도 정상으로 보이고 하는데 주행만 하면은 비행기 소리가 납니다. 정비소도 어느 정도 알고 가야 될 것 같은데 팁 좀 주십시오.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 와 이거 비행기 소리가 나면은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닌가요? 글쎄 이거 아마 2주 전에 이 질문이 또 한번 나온 것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가요. 그래서 실제로 자동차가 주행을 하는데 어떤 비행기 소리가 난다. 아마 이건 바퀴나 이제 노면 마찰에서 의하는 소리 아니면 허브 베어링 소리라고 전에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저기 명장님 허브 베어링이 어디 있는 거죠 그게? 바퀴 센터 축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그 베어링이 지금 반영구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제 어떤 그 오일을 주의하지 않고 구리스를 영구주의하게 이제. 구리스. 그게 이제 밀봉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 이것도 소모품이다 보니까 소리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3321년 같은 경우는
아마 타이어 내려가지고 타이어 한번 노면 상태를 봐야 될 것 같고요. 트레이드 상태예요. 타이어에 뭐 묻은 것도 없고 공기압도 정상이라고 하던데. 육안으로 보면 이제 어떤 타이어가 파도 탄다고 그러잖아요. 자체가 편마모 돼가지고. 그래서 그 상태를 봐야 될 것 같고 그게 정상이라면 실제 허브 베어링 의심이 제일 크다고 봐야 되겠죠. 아니 명장님 허브 베어링이나 뭐 그런 것 때문에 차량이 비행기 소리가 납니까? 나지요. 아니 어떻게 그 허브 베어링이 나가면 달리는 속도에 비례해서 소리가 커집니다. 하고요. 계속 그래요? 커진다는 게 비례해서요. 그래서 비례해서 커진다는 것은 허브 베어링 또는 타이어를 의심을 해야 되는데요. 아마 확인을 아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321님 좀 점검 한번 받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리고 지금 또 문자가 들어왔어요. 명장님. 1200님께서 2005년식 그랜저 차량인데 오래 세워두니까 배터리가 방전되는데 최소한 며칠마다 차를 사용해야 방전이 안 될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긴급 출동을 하다 보면 거의 한 70%가 배터리 방전이거든요. 그거 봐요. 예. 배터리 방전인데요. 실제로 배터리 방전이 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실제로 배터리가 어떻게 돼 자연적으로 방전이 된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소모량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 그랜저 차량 같은 경우는 제가 2, 3일에 한 번씩 주행을 해 주셔야 돼요. 2005년식이니까 뭐 근데 연식하고는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배터리를 실제 언제 교체했느냐, 최근에 교체했는지 아니면 배터리 수명이 다 되면 방전율 빠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차 같은 경우는 주행을 좀 2, 3일에 한 번씩 해줘야 될 것 같고 충분히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차량이나 뭐 며칠에 한 번씩은 꼭 좀 주행을 간단하게 해주셔야 이제 배터리가 방전이 안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점검을 해야 될 부분 이제 블랙박스 쪽은 이제 점검을 그렇죠. 많이 해봐야 되겠죠. 장기 주차하거나 할 때. 블랙박스 같은 경우도 전압 설정을 해가지고요. 저 같은 경우는 11.6V로 전압 설정을 해놨거든요. 그게 또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블랙박스에 전기 소모가 많기 때문에 그 이하로 떨어지면 차단이 되게끔 어떤 그런 부분도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명장님 지금도 질문이 있는데 벌써 또 시간이 이렇게 벌써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한국폴리텍대학 자동차학과 교수 겸 애니카랜드 문학점 대표 고동원 자동차 명장과 함께했습니다.